자,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그 전자기 유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좀 하고 전자기 유도하고 관련 있는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지. 이때 그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였지. 이때 이 자기력선은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력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오타일까요? 반대. 그렇죠. 이게 잘못 적힌 겁니다. 지금 자기력선이 얘가 멀어져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는 원래 자기장 방향 노란색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같은 방향. 이거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작을 할 때. 그림은 맞습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여기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네, 자석이 다시 더 이상 안 움직이면 없어지죠. 생겼다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생겼다가 더 이상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멈추면 계속 움직이면 계속 생기고. 계속. 자, 그럼 오늘 그 전자기 유도와 관련되어 있는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죠. 네? 네. 저거만 없으면 야자를. 근데 여기 없으면 여러분이 그 생활을. 배틀그라운드도 못 합니다. 여기 있어야지 할 수 있지. 배그지야 야자는. 너무 자,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진짜요? 잘 그렸죠. 그 토요일 날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린다고. 잘 그리시네요. 잘 그렸지. 왜냐하면 명피. 그 교과서에는 이게 반바퀴 돌아가는 것까지만 그려져 있거든요. 180도. 그래서 제가 360도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360. 이게 일단 상황을 돌아가는 거를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도성골인데 지금 여기 끊어진 상태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류의 방향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길고 짧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얘가 지금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 위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고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0도라고 치면 얘가 한 45도쯤 되고 얘가 90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되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겁니다. 여기 긴 쪽 있죠, 긴 쪽. 긴 쪽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아래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이 여러분 좀 헷갈린다고 하던데 요 부분이 요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긴 쪽 있죠, 긴 쪽이 요로 간 거고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고요. 요 짧은 쪽에 해당하는 면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부가 없나? 아, 출석부. 출석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 도선골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자속이 변하니까 요 고리 도선고일 코일에는 이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유도 전류가.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요 자속의 변화와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1시간 내내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세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세 가지 버전으로. 처음에는 이제 자속의 원래 오리지널 정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딱 0에서 90도까지만 놓고 보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요. 사실 자기장은 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석의 위치가 안 변하죠. 자석의 종류도 안 변하고 그때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자기장은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둘까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존재해요. 일정하죠. 네. 뭐 다 그려놓을까? 자기장이 반바퀴까지만 그릴게요. 나머지 반바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 그리냐고? 왜 그렇군요. 이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아. 근데 이게 사실 N극만 있는 건 아니고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인 상태예요. 여기 왼쪽 이 자석은 이쪽 면이 S극이고 이쪽이 N극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안쪽에서만 놓고 보면 요 자석의 오른쪽이 N극이고 요 자석의 왼쪽이 S극이니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 도선 고리가 있는 코일이 있는 곳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크기가 일정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그리죠. 이 정도까지만. 다 할까? 네. 다 그리죠 뭐 그럼. 아 맞네. 뭐, 2개만 더 그리면 되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게 안 변하죠. 네. 안 변합니다. 그다음에 도선고리의 면적 있죠. 네. 이 면적 자체도 요 면적만 놓고 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합니다. 둘 다 안 변하지만 이 둘의 각도가 계속 바뀌죠. 네. 이 각도가 바뀔 때 요 둘 중에 하나만 건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면적은 안 바뀐다라고 보고요. 요 자기장 중에서 도선고리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코일면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녀석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고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걸로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안 변하는 것으로 냅두고 도선고리 코일면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의 크기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0에서 90도 사이까지를 먼저 볼게요. 이때가 0도라고 치고요. 여기 이제 90도만큼 돌아갔다라고 칩시다. 0도에서 45도를 지나 90도가 될 때까지의 변화를 보면 이때는 요 자기장 중에서 도선고리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의 크기가 없죠? 네. 0입니다. 예. 이때는 그래서 자속이 0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상황 봅시다. 이 상황이 좀 어렵죠? 이 상황이 얘랑 요 면이랑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방향, 그러니까 면의 수직인 방향하고 그 다음에 면의 수평인 방향 축을 만든 다음에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죠. 그럼 그 그림자가 각각 방향의 성분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요 정도 크기가 요 자기장 중에서 수직 방향 성분이 됩니다. 얘는 이제 나란한 방향 성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수직 방향 성분과 요 면적을 곱한 것이 수직 방향 성분과 요 면적을 곱한 게 자기선속이죠. 그럼 잘 보면요. 일단 최소한 이때에 비해서는 수직 방향 성분이 생겼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자속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도 보면 이때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아예 요 검은색 화살표하고 길이가 같아지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또 이때보다는 크죠. 네. 얘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분해한 것의 하나의 성분은 원래 길이보다는 무조건 짧습니다. 예, 보면 그림자니까. 예, 그림자가 원래보다는 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비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을 보면 이때는 또 자속이 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이 원래 자기장 크기하고 같을 때니까 가장 셀 때죠. 네. 네, 자속이 가장 클 때입니다. 그래서 0에서 90도 사이에는 0에서 최대로 변하고 있는 중이니까 0에서 90도 사이의 자속은 어떻게 변한다? 증가 감소? 증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증가라고 적는데. 아,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이제 확대해서 그리면 비수직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수직. 이게 비수직이고 요걸 안 적어도 돼요.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쓴 거예요. 그냥 나란한 방향, 평행한 방향 쓴 건데 요거는 어차피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에요. 근데 요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얘는 0이고 얘는 조금 생겼고요. 얘는 그 원래 자기장 크기만큼 생겼어요. 이때가 최대거든요. 0에서 1로 가는 동안에는 일단 자속이 증가해요. 자속이. 근데 요 사이 0에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 순간하고 이 순간은 아직 몰라요. 이 순간하고 이 순간은 자속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속이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요 사이만 놓고, 그러니까 요 순간만 놓고 유도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이때는 일단 자속이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중에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요 성분. 요 성분의 방향하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전자기유도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자속의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어야 돼요. 요 방향과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게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유도전류가 요 긴 쪽으로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 중학교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런 거를 배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은 그냥 그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혹은 자기력의 방향을 구하는 요령이지 이렇게 사실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제 기억으로는 대학 다닐 때 그 물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플레밍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물리는 전부 다 오른손 잡표기였습니다. 물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학이나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오른손 잡표기만 쓸 거야. 그래서 오른손만 쓰세요. 그냥 오른손만. 그리고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저도요. 약간 일부러 잊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은 방식이라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로 다 구하십시오. 그냥.
이게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궁금해하지도 마.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뭐였지? 라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오른손으로 다 됩니다. 다 되니까 그냥 오른손으로. 오른손 썼다 왼손 썼다 하면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합니다. 왼손 마이웨이. 제가 뭐 왼손잡이를 비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약속이니까 그렇게 그런 겁니다. 왼손 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90도에서 180도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0도에서 180도. 자, 이때는 자속이 최대죠. 네. 이때는 자속이 어때요? 0이요. 자속이 0이죠. 이때는 자기장 중에서 수직 방향 성분이 없죠. 자속이 0입니다. 그러면 자속이 최대에서 0으로 바뀌는 동안은 자속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실제로 봐도 요 가운데에서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뭐 요 정도가 됩니다.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예.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작고 0일 때보다는 당연히 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180도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을 때에는 최소한 자속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면의 수직이면요. 네. 반대쪽으로 보죠. 아니요, 지금 자기장이 요 방향이잖아요.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장이 요 방향이었다면 요 방향이 되겠죠. 수직 방향 성분이. 자기장이 요 방향이니까 수직 방향 성분이 명확하게 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속의 방향,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의 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방향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지. 기억이 납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전자기 유도할 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럼 증가하는 변화를 방해해야 돼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증가하는 것을 상쇄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 변화를 최대한 방해해야 되잖아. 그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원래 자기장 방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원래 자기장 방향이라기보다는 그 자기장의 수직 방향, 도선고리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하고 같은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도록 유도 전류가 생겨야지 이게 감소하는 것을 그나마 좀 덜 감소하게끔 방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되니까 전류가 나머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이 방향이 돼야 되지. 그림 다시 설명하면 이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아래고 얘가 오른쪽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짧은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긴 쪽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긴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짧은 쪽으로 나갔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 방향이에요. 전류가 짧은 쪽에서 들어와서 긴 쪽으로 나갔지.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아까랑 다른 방향이에요. 다시 빨간색 볼까? 빨간색 보면 요 긴 쪽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전류가 나갔지.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색 방향이 다르다는 걸 표기한 건데 짧은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일단 90도하고 180도 사이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구해본 겁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제 이번에는 180도에서 270도 사이를 한번 볼게요. 180도인 순간과 270도인 순간은 모르겠지만 이 사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합니다. 이때는 자속이 0이잖아. 이때는 자속이 얘랑 똑같죠, 방향이. 그래서 크기가 온전하게 B입니다. 이때는 자속의 크기가 최대일 때죠. 반면에 이때는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수직 방향 성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보다는 자기장의 수직 방향 성분이 크고 이 순간보다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0에서 최대로 가는 동안에는 0에서 최대로 가니까 또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때 그 통과하는 자기장 중에서 수직 방향 성분이 요 방향인데 자속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지.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이제 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방향이 되죠. 요 방향이 짧은 쪽에서 들어와서 긴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파란색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짧은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긴 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이 되죠.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쪽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면은 빨간색, 짧은 쪽으로 들어와서 긴 쪽으로 나가면은 파란색, 이렇게 지금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0도 더하면 360도가 되지. 네.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270도에서 360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0도에서 360도 이제 반복되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네. 270도에서는 자속이 최대잖아요. 360도일 때는 자속이 0이죠. 네. 그럼 사실 가운데 거는 판단할 필요 없이 최대에서 최소로 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이제 요 방향이 자기장의 수직 방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손 엄지가 이쪽을 향하고 오른손 네모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향하니까 긴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짧은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긴 쪽에서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요게 왼쪽 아래고 요게 오른쪽 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방향이 맞죠? 네. 이해가 됩니까 그림이?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입체적인 그림이라서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유도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구했냐면요.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인 순간은 모르겠는데 일단 각각의 사이에서는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죠. 네. 방향이 막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참고로 유도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각도에 따른 이 유도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일단 그림을 우리가 설명한 상황하고 맞게 그려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전류의 방향이 긴 쪽에서 나와가지고 짧은 쪽으로 들어갈 때를 표현한 겁니다. 플러스 방향을.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래프 그린 거는 이게 짧은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긴 쪽으로 나갈 때 이때를 부호를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한 바퀴예요. 한 줄인데 그냥 계속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때가 이제 0도일 때고 요 순간 있죠. 요 순간이 90도일 때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순간 있죠. 요 순간이 180도일 때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순간이 270도 요 순간이 36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해석을 해서 그냥 바르게 그린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이게 이제 나머지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랑 요 사이하고 얘랑 요 사이가 같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프린트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이 0도부터 360도까지는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일단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대략 그려놓어 가십시오 한번. 이게 왜 90도일 때고 이게 왜 180도일 때는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계속 이 유도전류의 크기와 방향 이것만 생각을 할 거예요.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얼추 다 그렸나? 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전류가 0인 순간을 놓고 보면요. 이게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전류가 0인 순간을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져. 반대죠, 반대. 예. 그래서 전류가 0인 순간은 결국에 그 직전과 직후의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중에서 보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대표적으로 90도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긴 쪽에서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류가. 근데 9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짧은 쪽에서 전류가 들어와 가지고 긴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때 대칭적으로 이 90도인 순간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결국에 전류가 0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오른쪽은 유도 전류를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최대일 때 유도 전류는 0이고요. 이 전류가 0인 순간에 뭐가 바뀐다?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류와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전류가 0인 순간이다. 아니면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자속이 최대일 때 있죠. 네,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클 때, 그때 자속이 최대일 때가 유도 전류는 0일 때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하나 더 있죠. 270. 270도일 때 180도에서 270도 사이하고 270도하고 360도 사이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네.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자속이 최대이고 유도 전류는 0일 때입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이 또 바뀌는 순간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게 0도, 180도, 360도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 자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이렇게 나란할 때 이럴 때인데 이때는 잘 보면요 180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80도인 순간을 놓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 보면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전류의 방향하고 180도에서 270도 사이의 전류의 방향이 같죠?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예, 짧은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긴쪽. 긴 쪽으로 나가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죠? 네. 그리고 이때는 전류가 0이고 또 270도의 전류가 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전류가 점점 증가했다가 전류가 점점 감소하면 요가 모두 만족이 됩니다. 이때는 자속이 0인 이 순간에는 유도 전류의 크기가 최대일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도에서 270도 사이를 보면 90도일 때 전류 0이고 270도일 때 전류 0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전류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유도 전류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져 가지고 다시 0이 되면 이게 만족이 되죠. 그래서 자속이랑 유도 전류랑이 거꾸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속이 0인 순간 이렇게 눕혀져 있어서 자속이 0인 순간이 유도 전류는 가장 크게 흐르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쭉 방향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구하고 싶으면 이 순간의 방향을 구하고 싶으면 이 순간으로부터 90도 이전 사이를 구하거나 이 순간으로부터 90도 이후 순간을 놓고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짧은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긴 쪽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가장 클 때고요. 그럼 이제 다 구했죠. 0도일 때는 0도일 때 자속이 0이니까 일단 유도 전류가 최대죠. 최대고 이거는 이제 지금 0도에서 90도 사이를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긴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짧은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냥 유도 전류 안 적을게요 그냥. 유도 적어줄까? 유도 전류. 그럼 360도일 때는 그냥 0도일 때랑 똑같은 때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도 봐도 360도하고 270도 사이에 이미 구해놨죠. 긴 쪽으로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속은 0이고 유도 전류의 크기는 최대일 때죠. 그럼 요 그래프랑 맞아 떨어집니까? 요게 눕혀져 있을 때죠. 네. 그래서 자속은 0이고 전류는 최대고요. 이게 이제 90도로 세워져 있을 때 자속은 최대인데 전류는 0이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요게 다시 또 180도 해가지고 눕혀져 있을 때 자속은 0인데 전류는 최대고요. 요게 이제 다시 270도 해가지고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 자속은 최대인데 전류는 0이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원래 상태로 되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뭐 이것도 참고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계속 바뀌는 이런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뭐 전류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ternative Current 해가지고 AC라고 보통 표기가 되고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전력이 220V 교류 전원이죠. 그래서 AC라고 AC 220V라 적혀 있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직류는 다이렉트 커렌트, DC. 전지 같은 게 DC죠. DC 1.5V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전기는 요 코일에 요 프로펠러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 얘가 바람을 통해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게 돌아가면 풍력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 석탄을 태워가지고 수증기로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게 되면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열로 수증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발전기의 결국 최종 단계는 그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가지고 유도 전류가 생기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한 셈인데요. 네, 이거를 또 다른 버전, 두 가지 버전을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장하고 요 면적 자체는 안 바뀌지만 상대적인 각도가 바뀌면서 이제 뭔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교과서에서 소개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요 자기장을 그냥 건들잖아요. 자기장은 일정하다라고 보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한번 펴볼래요? 287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287쪽의 중간쯤에 보면은 발전기라고 중간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코일면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0도에서 90도까지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0도에서 90도 사이는 요거죠. 지금 화면을 봅니다. 이제 얘를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눈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0도일 때는 요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죠. 코일면이. 네. 그러니까 자기장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0입니다.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90도일 때는 요 면적이 그대로 보이겠죠. 네. 90도일 때는 이때가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면적이 최대일 때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놓고 보면 예, 뭐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요. 한 요 정도 면적, 요 정도 면적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0일 때보다는 크고 그죠. 네.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면적 0일 때보다는 크고 90도일 때보다는 작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자기장은 건들지 않고 그대로라고 보고 자기장이 통과하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를 보면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90도에서 180도 사이를 보면 이때는 지금 최대이고 이때는 역시 또 면적을 보면 이 정도 면적이 보이겠죠. 이 정도 면적이. 이때는 그냥 선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수직 면적이 감소하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한 거랑 자속 증가 감소 했으면 이때 또 자기장에 방향할 때는 또 수직 방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직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버전이에요. 교과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버전. 뭐 여러분은 안 가지고 있지만 이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가 있어요. 그 참고서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해서 자속이 변한다. 이렇게.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신기하게도 자속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편의상 그 자기력선을 4개만 그려볼게요. 4개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어도 얘는 지금 하나도 통과 안 하죠. 예, 하나도 통과 안 하는데 얘는 한 2개 정도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2개 정도 통과한다고 치면은 요 세 번째는 다 통과. 예, 4개 다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교과서 그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교과서 그림 보면 그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 비교해 보면 그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다르죠. 네. 다. 증가하죠. 네. 요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자기 손속에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밤마다 이제 투표를 해보면 좀 다르던데 세 가지 버전 다 불편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나마 잘 이해되는 거에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첫 번째는 1번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변하는 거로 보는 게 편하다. 그나마 좀 편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에 있는 설명.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수직 방향 면적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게 편하다. 세 번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편하다. 자, 첫 번째가 편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그나마 편하다. 두 번째가 면적으로 구하는 게. 그 세 번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로 보는 게 좀 그나마 편하다. 네. 이게 실제로 거의 지금 3개 반을 물어봤는데 얘가 거의 1이에요. 예, 교과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여러분이 가장 그 쉬워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꼴등이 뭐예요? 이게 제일 편하고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어찌 보면 오리지널 정의에 의한 방식이고 어차피 유도전류의 방향 구할 때 이 자기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방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지 반대인지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걸로 하는 거를 선호했는데 제가 선호하는 게 다 선호한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근데 이왕 하는 거 세 개 다 알기를 권장을 하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같은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그림이 어디 갔지? 사라졌네. 더 줄여요. 응? 훨씬 줄여. 훨씬 줄여볼까? 안 보인다. 엉커서 그러게 사라졌네. 선생님 날렸었어요. 어? 그러니까 막 그림이 옆에 세 개. 예, 잠시만 있어봐요.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예,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보면 이거는 사실 제가 따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딱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전거를 이용한 간이 발전기를 만들고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토의하는 내용인데요. 자전거용 발전기를 자전거에 부착하고 요게 이제 그 발전기 부분이에요. 그 전구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전거 바퀴를 회전시키면서 발전기의 회전 부분이 잘 돌아가도록 조정을 합니다.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거는 많이 달려 있어요 자전거에. 얼마 정도예요? 저도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런 이 거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 이제 전구가 밝아지는 건데 정지했으면 당연히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안 밟을 거고요. 느리고 빠르고 어디가 더 밝겠어요? 빠르면 더 밝겠죠. 이 자전거 발전기의 구조인데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이게 이제 그 발전기 구조입니다.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원 형태입니다. 얘가 돌아가면 같이 톱니바퀴 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이 자석이 회전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왼쪽이 N극이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일 텐데 N극 S극이 뒤바뀌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N극 S극이 이게 반바퀴 돌아가서 N극 S극이 바뀌면은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 돼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죠. 네. 그래서 자속이 변하는 상황이니까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이제 생길 때 전구가 이제 밝게 빛나겠죠.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되겠고요. 자전기의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코일이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에너지가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에 부착하여 만든 발전기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대로만 만든다면 얘가 이제 깜빡깜빡거릴 거고요. 물론 이제 빠르게 깜빡깜빡거리면 연속적으로 보이긴 할 겁니다. 달릴 때만 불이 들어오겠죠. 멈추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충전지가 들어있거나 축전기나 충전지 같은 게 들어있어서 달릴 때 좀 어느 정도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얘가 멈추면은 축전기나 충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로 불을 계속 켜게 하는.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막 달리는 동안만 켜져 있지는 않고 잠깐 멈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불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보조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화석 연료와 핵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